잠시 진술 주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재판장님 기억나는 대로 말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12월 10일이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필한 내용이 그러니까 2차 가필된 내용이 그 다음번에 받은 경찰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증인의 기억으로는 2024년 12월 11일 이제 검찰 방문 조사 때 14명의 동그라미하고 16명분을 삭선을 했고 네.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공수처에서는 이 메모를 촬영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는 사진은 아마 증인께서 검찰 조사 시에 이제 수정했던 가필했던 이 똑같은 메모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오래된 일이니까 증인이 일정한 메모를 갖고 그 진술하는 것은 뭐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진술 조서를 좀 갖고 계시면서 진술 조서를 보시면서 진술하는 건 좀 증언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을 보조를 삼아서 진술하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좀 쌍방이 다 보셔도 될까요? 검사님이랑 변호사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무관 오늘 재판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란 특검에 자료 제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가 진술했던 진술 조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오셨다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편도 한번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니까 검찰 측도 한번 보여주시고 변호인 측도.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되고. 앞서 이제 저기 진정성립 확인 과정에서 메모라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뭐 명단을 작성한 메모 이게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헌법재판소 증언하실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여쭈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증인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립 제9항 14망 중 메모 촬영 사진과 진정성립 4, 5, 6, 11, 12항 중 메모 촬영 사진을 제가 동시에 좀 띄워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좌측에 있는 진정성립 9, 14망의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16명, 14명, 16명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에 4 내지 6항, 11, 12항의 경우에는 14명의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16이 삭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메모가 지금 수사기관에 경찰, 공수처, 검찰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메모 작성 경우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여쭤볼게요. 네. 자, 먼저 18항입니다. 진정성립 9항 관련해서 즉 이제 14명과 16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메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여인영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메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다만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그때 작성된 원본은 아니죠? 제가 메모가 조금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나눠서 가필하신 부분까지 이제 나눠서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 듣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메모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모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 이전에 증인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증인의 자필로 쓴 메모, 요걸 1차 메모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 이제 간부회의 직전에 증인의 지시에 따라 이제 1차 메모를 토대로 증인의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이걸 2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1, 2차 메모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지금 보시는 이 메모를 말합니다. 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이 같은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해서 2차 메모, 이게 두 번째 메모를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해서 작성된 메모이죠. 요거를 이제 3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후 가필한 메모이죠. 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메모는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작성된 메모인데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도 있고 증인이 작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이걸 나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4항입니다. 지금 이 메모 중에 지금 좀 색깔이 좀 선명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란색 필기구, 조금 이제 파란색 필기구에 조금 두꺼운 이 필기구 부분, 즉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삭선된 부분입니다. 정창래 전 헌법재판관 이 삭선된 부분이요.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밑줄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명 화살표 없는 양과로, 그다음에 김명수, 김민우,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게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검은색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필기구로 작성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그다음에 14명, 16명, 네, 요거는 이제 밑줄 포함입니다. 예, 김어준, 조국, 그다음에 김민우 이름 옆에 이응을 하나 붙인 거, 그다음에 화살표 양과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별표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밑에 별표 검거를 요청 괄호 열고 위치 추적과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정창래 이름에 표시된 동그라미, 이 부분은 증인이 직접 가필한 그게 맞으시죠? 네. 요때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이 가필한 것을 제가 이제 1차 가필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쭤볼게요. 네. 자, 증인이 1차 가필한 이 메모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선원에게 제공한 적도 있으시죠? 네. 이제 언제 어떤 경우로 요 사진에 촬영된 메모를 제공하시게 되신 건가요? 다시 한번요. 박선원 의원에게 언제, 뭐 어떤 경위로 요 1차 가필된 메모를 제공하셨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에 그대로 나오죠. 먼저 궁금하다는 확인을 물어봤고 네. 거기에 또 답한 겁니다. 네. 재판장님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박선원 의원이 근데 카톡 내용을 아직 재판부를 못 봐가지고 네.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언제 어떤 경위로 제공한 것인가요? 제가 12월 6일 날 정보위에서 설명을 했는데 당시 정보위 간사였던 박선원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 항의 방문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민주당에 있는 김병기 의원이 대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박선원 의원이 본인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6일 날 했던 몇몇 가지의 내용들을 카톡으로 회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의 말씀은 원래 2024년 앞으로도 질문 드리겠지만 2024년 12월 6일 정보위에 가서 이제 비공개 면담을 하실 때 원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날 다른 일정으로 다른 의원이 참석하셨고 그 후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정보위 간사 자격으로 증인에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어보길래 해당 내용을 설명하면서 방금 보여드린 1차 가필 메모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박선원 의원에게 그 내용을 보낼 때는 이미 12월 6일 이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네, 18-8항 생략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진정성립 제4항 관련해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다른 메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증인은 1차 가필 이후 2024년 12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우측 상단에 보시면 16명 부분을 삭선하고 14명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셨는데요. 이걸 2차 가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양정철, 조혜주를 추가 기재, 이걸 3차 가필이라고 할게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3차 가필 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서 검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서 검사님이 저한테 오른쪽에 있는 14, 16을 보고
14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14명인 것 같습니다 하고 16을 쭉쭉 지은 거 그때 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일단 제가 차차 여쭤볼게요. 네. 아무튼 수사를 기관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사를 받으시면서. 예, 그날 네, 알겠습니다. 조사 받으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번 좀 차차 여쭤볼게요. 그 2024년 12월 11일 오전경에 이제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셨고 오후에 검찰에 방문 조사를 받으셨죠? 네. 자, 19-2항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가 확보한 메모 사진에도 저기 14명 부분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이 삭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촬영한 사진도 이렇게 그 14명 부분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은 14명 부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16명 부분에는 삭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차 가필하셨다는 양정철, 조혜주라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혹시 증인 이 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명 부분 동그라미, 예. 그다음에 16명 삭선 이거는 언제 어떤 경위를 하시게 되신지 한번 12월 말씀해 12일 주시겠어요? 날은 공수처 조사가 있었지만 공수처에서는 일체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어떠한 증거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마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았을 거로 생각되니까 공수처에는 그 자료를 제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2차 가필이었던 12월 11일 전에 있는 내용이 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잠시 진술 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어, 재판장님 기억나는 허락을 대로 받으시면. 말씀. 검찰에서 일단 기억나는 조사받을 때는 12월 10일이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가필한 내용이 그러니까 2차 가필된 내용이 그 다음번에 받은 경찰에게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증인의 기억으로는 2024년 12월 11일 이제 검찰 방문 조사 때 14명의 동그라미하고 16명분을 삭선을 했고 네. 그 전에 조사를 받았던 공수처에서는 이 메모를 촬영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는 사진은 아마 증인께서 검찰 조사 시에 이제 수정했던 가필했던 이 똑같은 메모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래된 일이니까 증인이 일정한 메모를 갖고 그 진술하는 것은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있는데요. 진술 조서를 좀 갖고 계시면서 진술 조서를 보시면서 진술하는 건 좀 증언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시고 어떤 것을 보조 장치로 보조를 삼아서 진술하는지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지고 오신 거 좀 쌍방이 다 보셔도 될까요? 검사님이랑 변호사님께서. 제가 며칠 전에 주무관 오늘 재판에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란 특검에 자료 제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가 진술했던 진술 조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들고 변호인이나 오셨다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아니 뭘 잘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편도 한번 내용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니까 검찰 측도 한번 보여주시고 변호인 측도.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되고. 한 1년 전 얘기라서 상당히 그 숫자라든가 날짜들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시죠. 그럴 때는 미리 말씀만 해주시고 한번 확인해서 얘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면은 쌍방 의견 들어본 다음에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진술 조서를 보고 증언하는 예는 좀 보지 못했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시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시고 그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다 또 메모 막 해갖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꼭 만약에 꼭 보셔야 되겠다면 미리 말씀을 좀 주시고 상대편들한테 여쭤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하시죠. 네. 증인 현재까지 증언하신 내용 중에 진술 조서 보시고 대답한 건 없으신 거죠? 네. 그런 건 없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하시죠.